안녕하세요, 디진모입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정말 오디오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신이 없네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도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드비알레 디온 사운드바예요. 디온. 자, 드비알레 브랜드 최초의 사운드바죠. 자, 드비알레는 2007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오디오 전문 브랜드입니다. 15년 정도 역사가 됐는데 이 정도 역사는 사실 오디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에 가깝죠. 하지만 이 드비알레는 과거 오디오들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정말 오디오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어요. 특히 오디오 관련 16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브랜드입니다. 드비알레는 팬텀 시리즈가 유명하죠. 근데 팬텀 1, 팬텀 2, 팬텀 리액터 시리즈 등 참 많은 팬텀을 내놨어요. 근데 이 팬텀 시리즈는 음악 감상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TV와 연결해서 홈시어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소비자들이 실제. 자, 그런데 굳이 드비알레가 이 본격적인 홈시어터용 사운드바 디온을 내놨어요. 팬텀을 그냥 써도 되는데 왜 드비알레는 굳이 또 사운드바를 내놨을까요? 궁금하죠? 물론 사운드바답게 돌비 애트모스 지원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죠. 자, 드비알레 디온에도 드비알레만의 독특한 사운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운드바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면 독특한 음질이 숨겨져 있을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워요. 참고로 가격은 379만 원이에요. 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격이죠. 마음 편하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볼까요? 자, 사운드바처럼 긴 건 맞는데 뜯어보면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가운데 볼 같은 게 하나 있고, 야구공인가요? 자, 상단을 제외하면 하단 부분과 양옆은 이렇게 패브릭으로 또 덮여 있습니다. 자, 몸체는 알루미늄이고요. 패브릭 안쪽은 이렇게 유닛 보호가 되어서 두드려도 유닛이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들은 재해에 가까우니까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가로 사이즈는 120cm에 이르고요. 무게도 12kg이에요. 꽤 무거워요. 자, 다행히 높이는 7.7cm로 그리 높지 않아서 TV 받침대 아래 둬도 TV 화면을 가리진 않아요. 다만 가로 사이즈가 꽤 길기 때문에 55인치 이하 TV 아래에 두면 아무래도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한 60인치 이상 TV와 매칭해서 쓰기 좋도록 만든 사운드바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운드바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 폭이 넓어요. 폭이 이렇게 다른 거는 한 이거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비싸 보이려고 일부러 벌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드라이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더 폭이 넓은 거죠. 자, 드라이버 개수가 무려 17개인데요. 서브 우퍼가 앞뒤로 총 8개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상단을 보고 있는 업파이어링 드라이버가 4개, 전면 드라이버 2개, 그리고 양 끝에 드라이버 2개, 센터 채널 1개로 총 17개, 5.1.2 채널 구성입니다. 자, 서브우퍼가 드라이버가 8개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브우퍼를 구입하지 않아도 저역은 충분합니다. 실제로도 이 다른 서브우퍼를 연결할 수 없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사운드바는 서라운드 스피커를 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서라운드 스피커도 연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게 제작한 제품이죠. 다만 이제 멀티룸용으로 멀티룸처럼 쓸 경우에는 다른 스피커를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플레이를 통해서나. 자, 그래서 이거 하나로 다 끝내려다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설계가 눈에 띕니다. 이제 겉에선 보이지 않지만 드라이버를 좀 엇갈리게 배치를 해서 360도 방향으로 소리를 보낼 수 있고요. 최대한 그래서 사운드 공간을 확장시키고 넓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죠. 실제 들어봐도 일반 사운드바는 좀 다른 음악적, 음질적 특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동그란 구가 좀 자꾸 눈에 거슬리죠? 띄죠? 자, 미러볼은 아니고요. ORB라는 이름의 센터 채널을 담당하는 유닛입니다. 자세히 보면 드비알레 팬텀 시리즈를 닮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재밌는 것은 이 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눕혀놨을 때는 로고가 앞을 향해서 보여야 되고요. 벽에 부착했을 경우에는 이걸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게 되면 로고가 위를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센터 채널은 말소리를 또렷이 들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가변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상당히 혁신적인 설계입니다. 역시 드비알레답습니다.
자, 이제 뭐 바로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음악도 살짝 듣고 영화도 잠깐 봤는데 뭐 참고만 하시고요. 자, 먼저 이 룸 보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주면 현재 공간을 분석해서 최적의 음질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세팅 시에 꼭 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일단 드비알레답게 재생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24Hz에서 21kHz까지 가청 주파수 대역 대부분을 커버하고 고역 쪽은 가청 주파수 대역을 넘어서죠. 그래서 넓은 음역대를 자랑하고요. 출력은 950W인데 뭐 PMS 기준이에요. 그래서 RMS 수치는 따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대신 최대 음량 레벨이 101dB 수준으로 음량도 상당히 높아요. 음량이 높더라도 그냥 음량만 높다면 이게 볼륨을 높이면 음이 찌그러지거나 부정확한 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비알레 디오는 볼륨을 높여도 음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폭발 장면이나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는 장면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음질로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음질을 좀 묘사한다면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데요. 드라이버들이 벽에 반사되면서 들리도록 배치를 했고요. 후면에도 우퍼를 배치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 직진적인 것보단 반사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음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혼란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드라이버를 이 공간 보정을 하면서 튜닝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마치 흡음이 굉장히 잘 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처럼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스테레오감과 또 넓은 사운드 공간이 그려져요. 그래서 뭐 저쪽에서 굉장히 그 음악 공간이 넓게 펼쳐지는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음질인데도 앞쪽에 위치한 이 ORB라는 이것 덕분에 대사 전달력이나 선명도는 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뭐 사운드 공간 넓고 그러면서도 오래 들어도 피로하지 않은 음질이면서 대사 전달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 아까 제가 흡음이 잘 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운드바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그런 독특한 음질 경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절묘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튜닝입니다. 자, 저역 특성도 독특해요. 일반 서브우퍼처럼 부정확한 소리나 필요 이상의 진동을 내면서 쭉 끌어서 인위적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음을 내면서도 초저역이 나와요. 그리고 진동이 덜해서 층간 소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초저역이 24Hz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이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볼륨을 높이면 높일수록 깊고 강력한 저역이 뭐 가슴을 때립니다. 층간 소음이 만약 좀 걱정이 되면 야간 모드를 적용했을 경우는 저역의 울림을 살짝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볼륨을 줄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역 드라이버 구경이 적은 만큼 울림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볼륨을 어느 정도 좀 높여야 저역의 파워를 느낄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동이 덜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주거 환경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죠. 그리고 별도의 서브우퍼를 연결할 수 없는 구조지만 이게 뭐 큰 불편이나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입체 효과는 뭐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조상 5.1.2 채널이긴 하지만 서라운드 스피커를 별도로 둔 사운드바에 비해서는 입체감이 넓진 않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이건 음향공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죠.
뭐 대신 집안을 이렇게 막 이것저것에 서라운드 스피커 배치하고 전원 연결하고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 뭐 깔끔하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을 또 장점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모드는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 음성, 공간 이 세 가지 모드, 영화를 볼 때는 영화, 음성, 공간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나뉘는데요. 특히 이제 공간 모드에서는 인위적으로 입체감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무대가 다소 뒤로 쭉 밀리면서 좀 더 공간이 구분되는 소리가 나죠. 드비알레는 이거 스페이스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스테레오나 옛날 뭐 모노 이런 음악이나 영화도 5.1.2 채널로 이렇게 공간을 확장해주는 그런 기술을 담고 있어요. 다만 이제 EQ 모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음악을 들을 때는 이거 음악 들을 때 조금 뭐 고중 저역을 이렇게 좀 조절해주고 싶은데 이럴 때는 살짝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뭐 그래도 기본 튜닝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제가 이걸 여러 곳에 옮기면서 뭐 이곳 바닥에도 뒀다가 탁자 위에도 올려놔봤다 여러 곳에 옮기면서 영화나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 어느 공간에 두더라도 일정한 퀄리티의 음질이나 이런 음상을 유지한다는 점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이제 영화를 볼 때 만족스러움은 참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조작 방식은 본체 이쪽 상단에 왼쪽 상단에 터치식 버튼이 있고요. 뭐 이걸로 조작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조작은 앱을 통해 조작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전용 앱을 통해서 대부분의 조작이 가능하고 HDMI ARC를 지원하기 때문에 TV와 연결했을 때는 TV 리모컨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죠. 다만 별도의 리모컨은 지원하지가 않아요. 사실 뭐 TV 리모컨과 앱이 있으면 다 되니까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예전에도 드비알레 팬텀 사면은 리모컨이 기본이 아니었고 별도로 구매하는 방식인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굳이 리모컨이 필요하다면 드비알레 팬텀용 리모컨을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결 포트는 HDMI, eARC 그리고 광입력, 램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OX를 지원하지 않고요. HDMI 포트도 한 개라는 점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무선 연결은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2.4 5GHz 모두 지원하고요. 스포티파이 커넥트와 에어플레이 2도 지원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비알레 최초의 럭셔리 사운드바인 드비알레 디오는 뭐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고요. 총 17개의 유닛이 만들어내는 이 절묘한 튜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운드바였습니다. 자, 어디에 두더라도 상당히 큰 음장감과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특유의 사운드 공간 느낌, 그리고 대사 전달력을 들려준 아주 뭐 독보적인 사운드바였어요. 별도의 서브우퍼나 서라운드 스피커를 연결할 수는 없지만 간편하면서도 이 정도의 극장 사운드를 들려주는 사운드바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음악 재생 시에서도 뭐 상당히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개성 있는 음색을 들려줬지만 음악 재생보다는 영화를 볼 때 진정 힘을 발휘한 정말 진정한 사운드바였던 것 같아요.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EQ 옵션이 뭐 공간, 대사, 음악 뭐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EQ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DTS-X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뭐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자, 많이 더워졌죠. 이번에 이 사운드바를 리뷰하면서 뭐 공포영화를 제가 몇 편 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사운드 효과를 느끼면서 공포영화를 보면 공포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운드바를 사면 주로 액션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제 반드시 공포 영화를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몇 배로 서늘해질 거예요. 더운 여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